개념, 풀이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지식 저장소, 여기에는 수학창고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순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앞부분은 그죠? 공통수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은 시험법에 해당되는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걸 싣는 순열, 원순열 할 건데 사실 원순열은요, 이 현재 고2 친구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자, 그래도 혹시나 원순열이 또 특목고라든가 과학고는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순열까지는 강의를 할 텐데요. 일반고에서는 원순열은 제외됐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날 우리 확률통계 이제 또 시작해야 되는데 중복순열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중복순열부터 해서 통계까지 또 쭉 달려가야 됩니다. 강의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여튼 차곡차곡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강의가 될 수 있는 수학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날 그죠? 시작해볼게요. 가실까요? 자, 우리 그러면 중복순열이 뭐야? 얘부터 배워야겠죠? 왜 중복순열일까? 그러니까 중복하는 게 또 쓴 거, 썼던 거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허락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중복순열인데 어떤 걸 나열시키는데 썼던 거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기호로 쓴다면 자, 이렇게 써 우리가 n 파이 r인데 여러분들 까먹지 않고 어떤 공식을 정확히 하려면 뭔가 약간 트릭을 써야 되잖아. 그죠? 일부러 n을 크게 써봐. 그러면 안 까먹어.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공식이 n의 r제곱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건 알고 있지. 근데 헷갈릴까봐 일부러 크게 쓰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 근데 선생님, 이게 왜 파이라고 했을까요? 그래. 사실 이거 곱이거든? 곱할 건데 n을 몇 번 곱하냐면 n을, 그죠? n을 이렇게 해서 n을 r번 곱할 거야. 똑같이 n을. 안 변하고 줄지가 않아요. 우리 순열처럼 일씩 작아지잖아, 걔는? 얘는 작아지지 않고 다 n이란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때문에 곱한다는 영어가 뭐야? 프로덕트, 그죠? 프로덕트. 곱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있는 대문자 P 보이죠? 그게 그리스 문자 A부터 P까지 했을 때 그리스 문자 알파부터 쭉 했을 때 파이가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P, 프로덕트 곱이다. 곱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 문자의 순서에 맞춰서 파이로 대응시켰으니까 그냥 파이 가지고 만든 기호입니다. 알겠지? 그냥 기호 만든 거 약간 누가 만들었어? 여기 써있네요. 알버트 히트퍼드라는 수학자가 대중화 시켰다는 얘기 써있잖아. 뭐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런 거보다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 요때 이 n은 뭐고 r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항목이야. 항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다른 주어진 서로 다른 어떤 항목이 몇 개냐, 그 항목의 숫자란 말이야. 항목이 몇 개냐 이거지. 그리고 r은 뭐야? 선택수. 그죠? 중복해서 선택하는 숫자야. 선택수.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1과 2와 3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은 항목이 몇 개야 지금? 3개가 보이지? 선택수는 몇 개야? 선택수는 2개. 알겠지? 만약에 얘처럼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3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서로 다른 항목 개수 몇 개? 3개. 선택받는 거 몇 개? 2개. 뭐 이런 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라고? 중복 허용되면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 3개 다 올 수 있잖아. 그죠? 3. 근데 중복할 수 있다니까 뭐야? 또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3개 왔으면 또 3개 또 올 수 있어. 그래서 사용됐던 것도 쓰기 때문에 또 올 수 있어. 3. 얼마야? 3의 제곱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공식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마지막에 쓸 거야. 문제 풀 때는 이런 공식보다는 이런 그림이 더 도움이 돼요. 알겠지? 하다 보면 귀찮아서 쓰는 게 공식이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 근데 왜 이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이런 거지. 항목이 몇 개? n개가 있어. 그죠? 1부터 이렇게 n개가 있어. 근데 r은 뭐냐면 이게 r은 선택되는 개수란 말이야. 그죠? 이게 r개야. 자, 방금 얘기했듯이 안 줄어들어.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 n개 올 수 있어. 근데 중복 허용되니까 안 줄어들어. 다 n개란 말이야. n개가 줄질 않아. 그죠? 다 n개. 그래서 이게 n의 r제곱이잖아.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p랑 파이, 그죠?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곱한다 영어 프로덕트 해갖고 파이 해서 다시 말한다면 이걸 우리가 그래서 n 파이 r이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만든 기호가 되겠지. 그러니까 n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뭐라고? 서로 다른 항목의 수 주어진 거. 그다음 몇 개 할 거냐? 선택수. 그죠? 알게. 그래서 알게. 이렇게 알게가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뭐다? 중복 순열이야. 요 내용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제 설명할 테니까 문제 풀 때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적용해야 돼. 문제 풀면서 많은 문제 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가 내 머리에 쌓여야 되겠지? 그러면 AI처럼 다 나온단 말이야. 그 뭐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공부가 필요한 거야. 내 공부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내공이 필요하다 이거지. 자, 많이 공부하다 보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거죠. 알겠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봐야 제일 좋은 풀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 이해하시고 이제 보기 문제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접근해 가면서 쉬운 거부터 풀어서 워밍업 하면서 예제까지 쭉 가야 되겠죠. 그죠? 기본 문제. 자, 그러니까 먼저 보기부터 가볼까요? 가시죠. 출발. 자, 우리 그러면 보기 문제 풀어서 워밍업 해야 되죠. 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항목 몇 개? 5개. 자, 몇 자릿수? 3자릿수. 이런 거 풀 때는 빈칸. 그죠?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깍두기를 그리세요. 네모를. 공식보다 이게 더 좋은 풀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 자리 숫자 어때? 모두 다르대요. 이게 포인트죠? 이게 뭐야? 순열. 그지? 일반 순열 되겠죠? 자, 맨 앞에 몇 개 올 수가 있어? 5개 올 수 있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몇 개가 남았어요? 그쵸? 4개. 그 다음 몇 개 남았어요? 3개.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얼마? 60 나올 수 있겠죠? 얘를 만약에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5개에서 3개 골라서 뭐 했어? 그죠? 뭐야 이게? P가 뭐죠? 퍼뮤테이션, 순열. 자, 그죠? 5P3. 읽을 때 5P3. 할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각자의 숫자가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다.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중복 허용된다 이거지. 이 말이 중복이 허용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자릿수 문제는 빈칸을 그려주세요. 자,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5개 올 수 있어. 항목이 5개니까. 자, 몇 개 있어? 또 써도 돼. 그죠? 원래는 4개인데 썼던 거를 써도 되기 때문에 5개 다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5의 몇 제곱이야? 3제곱. 그죠? 정답은 125가지. 쓸 때는 항목이 몇 개? 5개. 선택수가 몇 개? 3개. 이렇게 해서 5의 3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가볼까요? 출발. 자, 기본 문제 2-7번. 자, 이렇게 0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몇 개? 4개가 나와 있는 숫자가 있어. 0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 주목해야 돼. 자, 1번을 보니까 어때? 세 숫자를 만들어서 이용해서 세 자리 정수. 아까도 설명했어. 그죠? 뭘 그린다? 빈칸만 그리시는 게 제일 빨라요. 풀이 방법이. 자, 맨 앞에는 몇 개 올 수 있을까? 자, 몇 자리 수야? 세 자리 수니까 맨 앞자리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개 올 수 있어? 여기는 3개가 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에 선생님이 1 왔다 쳐볼게.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거야. 알겠죠? 하나 이렇게 쓴 게 좋아. 문제 풀 때는. 그 1을 또 이렇게 지워버려. 했다고 치고. 자, 3개 중에 한 개 쓴 거야. 선생님이. 자, 남은 거 이제 여기 0도 포함할 수 있어. 그죠? 0도 포함해서 나머지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그쵸? 3개 올 수 있겠지? 자, 1이 왔다면 나머지 3개 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그죠? 그 중에 선생님이 또 써볼게. 이 중에 2 왔다 쳐보자. 그럼 몇 개 남았어? 0과 3이 남았죠? 그럼 몇 개야? 여기 이제 2개 올 수 있겠지? 그래서 2개 올 수 있는데 뭐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뭐 0 써도 상관없어. 하여튼 자, 이게 몇 개야 다 해서 18개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숫자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하여튼 얘를 구할 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 자, 중요한 거는 0이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맨 앞자리에 0이 온다 안 온다 판단해서 풀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남은 개수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2번 가볼게. 자, 이제 뭐야? 중복 허락한대. 자, 이렇게 네모를 그리세요. 어렵지 않죠? 자,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 0 오면 돼? 안 돼? 요 빼고 몇 개?
3개 올 수 있겠죠? 여기는 0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 그죠? 썼던 거 써도 되는 거니까 몇 개 올 수 있다? 그쵸? 4개 올 수 있어. 마찬가지야. 4개 또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를 곱하면 끝이야. 얘는 48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어렵지 않아요. 이 자릿수 문제는 빈칸만 잘 그리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제 문제 풀어서 실력을 좀 놀려볼게요. 출발. 방금 설명했듯이 자릿수 문제는 빈칸만 그리면 어렵지 않아요. 자, 항목이 몇 개? 항목이 총 4개가 있어. 0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몇 자릿수? 4자릿수 만들어주래. 자, 그렇게 해서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거의 개수 하나 구하시고, 그 다음에 각 자리 숫자가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중복이 허락되는 그걸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어때? 다른 거라 써있지. 몇 자릿수야? 4자릿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를 4자릿수를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자, 맨 앞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몇 개 올 수 있어? 3개. 그지? 0 빼고 3개 올 수 있지?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 집어넣어. 알아볼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는 0을 포함해 1 지워버리고 0 포함해서 몇 개 올 수 있어? 그죠? 3개 올 수 있겠지? 그래서 3개 올 수 있어. 아무거나 써. 그죠? 이렇게 쓰세요. 자, 이제 자, 지우고요.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그죠?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2개 올 수 있겠지? 이렇게. 자, 2개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쉬운 거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오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8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4칸을 또 그려보시고요. 요번에는 중복이 허락되는 거야. 같은 거 있어도 상관이 없대. 알겠지? 자, 그러나 맨 앞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0을 빼고 3개 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3개 올 수 있다. 자, 맨 앞에 0 빼고 3개 올 수 있어. 아무거나 쓸게. 1 이렇게. 자, 1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걸 할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썼던 거를 또 써도 되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다 올 수 있어. 아무거나 다 1 또 와도 괜찮은 거야. 알겠죠? 몇 개 올 수 있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0도 포함해서 4개 올 수 있겠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4개 올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4개 다 올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면 끝. 자, 곱했더니 자, 이게 얼마야? 3, 4, 12가 되겠고 16이죠? 곱하면 192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이제 두 번째. 중복순열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또 뭐야? 함수. 함수가 여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건 쉬운데 뒤로 갈수록 나중에 수능 문제 풀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거기도 쉽게 잘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한번 풀어볼 텐데, 함수 문제는요, 이 그림 그리고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 그림 제목 뭐야?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집합이랑 함수 둘 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1, 2, 3. 그죠? 1, 2, 3. 여기 얼마야? 4, 5, 6, 7 있지? 4, 5, 6, 7. 자, 그러면 1이 어디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F1이 갈 곳이 몇 군데가 있어? 다 갈 수 있어. 몇 개? 4개. 다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또 2도 어때? 다 갈 수 있죠? 갔던 데 가도 괜찮은 거야. 그지? 그래서 2도 다 갈 수 있어. 4개. 자, 3도 어때요? 다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갈 수 있는데 3도 4군데 다 갈 수 있어. 동시에 가기 때문에 순서쌍이라서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야? 64개가 되겠지?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 자, 무슨 얘기냐면 F1, 자, 풀이가 여러 가지 있어, 우리. F3.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네모라 생각하면 돼. 얘네들을. 알겠죠? 네모라 보면 되겠지? 그러면 선택수는 3개야. 항목이 몇 개? 항목이 4개란 말이야. 여기에 4, 5, 6 다 올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몇 개 올 수 있어? 4개 다 올 수 있어. 중복 허락되지? 마찬가지로 얘도 4개 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야, 얘도 4개 다 올 수 있겠지? 이렇게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또 빠르게 구하면 얘가 더 쉽잖아. 그죠? 그래서 어때? 4의 3제곱이야. 자, 얼마?
64개. 근데 이것도 있고 이거를 선생님이 공식을 억지로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몇 개예요? 4개죠. 자, 4 파이 3. 자, 결과적으로 공식을 들이대면 이거란 말이야. 억지로 한번 외워볼까요? 이 4는 뭐야? 함수일 때만 이렇게 함수일 때만. 얘는 공역 숫자야. 공역 숫자. 그죠? 3 뭐야? 3은 정의역 숫자가 되겠지? 자, 숫자는 수학은 어때? 수학은 공정하죠.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자, 수학은 공정하다. 알겠지? 여기 공역수, 여기는 정의역수. 이렇게 암기한다면 또 안 까먹을 것 같다. 안 까먹게 최후의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고요. 자, 정답. 첫 번째 몇 개? 64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갔던 데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래서 얘는 중복이 허락되지 않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1대1 함수 몇 개인지 또 알아볼게요. 자,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자, 1이 어디? 몇 개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어. 4개. 쭉 내려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1이 여기 갔다가 쳐봐. 그럼 2는 5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1대1이니까 몇 군데 갈 수 있어? 3군데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은 그럼 몇 군데? 이렇게 표시해. 이런 그림 그리고 하는 게 좋아요. 갔다고 쳐 이렇게.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그림이 있겠지? 자, 그러면 3이 갈 곳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6, 4, 24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 그림 가지고 푸는 게 더 쉬운 거고요. 만약에 이해 안 된다 하신 분은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F에 갈 곳이 몇 군데 있다고? 4군데. 자, 걔 빼면 몇 개 남았어? 그죠? 3군데. 빼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지. 자, 근데 얘 가지고 우리가 아까처럼 공식 만들어주면 항목이 몇 개야? 4개지? 자, 선택수 몇 개야? 3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야? 공역수. 그죠? 자, 1대도 마찬가지야. 얘도 정의역수. 그래서 여기는 공역수, 정의역수 올 때 1대1 함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외울 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방법을 막 찾아보세요. 어때? 괜찮죠? 꼭 암기하시고요. 자, 이제 유제 문제 가봐야 되겠지? 가볼까요? 출발. 유제 문제 가볼게. 자, 뭐 간단한 문제니까 방금 필수예제 배운 것처럼 풀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 볼게요. 좀 빠르게 풀게요, 선생님이. 자, 1번 첫 번째는 자, 1, 2가 어디로 간다? A, B, C로 간다. 자, 1이 갈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3군데. 자, 2 몇 군데가 있어?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2 몇 군데가 있어? 3군데.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중복 허용되니까 9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첫 번째 1번 답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1대1이면 갔던 곳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나씩 대응되는 거니까 갔던 곳을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첫 번째 1이 갈 곳이 몇 군데 있어요? 3군데가 있죠. 그 중에 한 군데를 표시해 놓을게요. 자, 얘는 여길 빼고 가야 되겠지? 몇 개 남았어? 2개가 남았지? 이렇게 해서 6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 이 답에 이런 그림이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하여튼 경우의 수 문제는 다른 그림 찾기야. 이런 그림들이 몇 개가 나오냐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제 다음 유제 문제 또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림 그리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합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자, 이거에 치역이 이거에 어때? 부분 집합이 되라 했으니까 선생님 답이 그러면 4개예요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공집합, 그 다음에 3, 4 이렇게 해서 4개 아닌가요? 집합 문제 아니란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치역이 얘가 되란 뜻인 거야. 알겠죠? 자, 무슨 말이야?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자, 1, 2, 3, 4가 똑같이 1, 2, 3, 4로 가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자, F1이 항상 치역이 3, 4가 되랬으니까 여기만 가야 되거든. 딴 데 가면 안 돼. 알겠죠? 자, 1이 갈 곳이 몇 군데? 자,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F1, F2, F3, F4가 있는데 자, 갈 곳을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쳐놓을게요. 이렇게 네모. 알겠죠? 네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역이 여기 가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갈 곳이 몇 군데가 있어? 그죠?
다 두 군데 있어. 이렇게 두 군데. 얘도 마찬가지 두 군데. 다 이렇게 밖에 못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두 군데씩 갈 수 있다 이거야. 자, 구하면 알겠지만 단 몇 개? 16개인데 선생님 저 부분집합이라 자꾸 마음이 걸려요. 자, 예를 들어서 써볼게. 그럼 선생님이. 자,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 3, 4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야? 그럼 치역이 3, 4가 된 거죠? 이렇게 3, 4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의 부분집합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래도 똑같아. 3, 4 된 거 맞지? 선생님 그러면 이 두 개 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 왜냐면 아까 3, 4는 맞아. 치역이 그죠? 치역도 집합이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돼.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로 보는 거라서 치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경우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고 아까처럼 이런 경우도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다르잖아 상황이. 그죠? 아까 얘는 4로 갔던 거고 그죠? 얘는 지금은 3 가면 치역은 둘 다 이거지만 상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르게 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라 하는 건 결국 이런 경우를 다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에 3으로 가든 4로 가든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야. 하지만 대응되는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공집합은 안 돼. 공집합은 안 가야 되거든? 그럼 안 가면 함수가 안 되잖아. 함수가 돼야 돼. 함수가 어때? 성립해야 되니까 무조건 가야 한단 말이야. 여기는 공집합이 없어. 알겠지? 공집합 쓰면 안 돼. 이거 집합 문제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3, 4가 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3, 4란 말이야. 그죠? 이것도 치역 3, 4 되는 게 케이스야. 하지만 대응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 개로 봐야 돼? 한 개로 봐야 돼? 아니, 두 개로 보는 거야. 아니, 세 개로 보고 그죠? 다양하겠지. 그렇게 해서 3, 4가 되는 케이스가 엄청 많지. 그죠? 얘 4가 되고 3 되는 경우도 3, 4란 말이야. 그걸 다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갈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전부 다 3, 4, 3, 4, 3, 4, 3, 4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집합 치역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전부 다 3으로 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죠? 하지만 대응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보는 거야.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치역이 얘가 되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치역이 어때? 전부 다 3만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전부 다 4로 가는 것도 포함해서 이게 치역되는 개수. 어쨌든 간에 치역이 이런 거 되는 개수는 이렇게 다 갈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냥 치역이 두 개가 되는 부분 집합 개수는 자 F1은 3으로도 가고 4 다 갈 수 있어. 그죠? 몇 군데? 두 군데. 2도 두 군데. 3도 두 군데. 4 두 군데 이렇게 가서 그런 개수가 16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 몇 개? 16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파악됐죠? 이런 게 시험 나오는 거야.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이 문제 뭐 가볍게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해봐야 되겠지? 자, 1, 2, 3이 자, 1, 2, 3으로 갑니다. F. 자, 함수 몇 개예요? 자, 1 다 갈 수 있죠. 2도 다 갈 수 있고 3도 다 갈 수 있어. 그러면은 1 갈 곳이 세 군데, 2도 세 군데, 3도 세 군데 해서 자, 1번의 정답은 27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1대1 대응기 있으니까 갔던 곳을 갈 수 없죠. 자, 1 갈 때 몇 군데가 있어? 세 군데가 있어요. 자, 한 군데 표시하고요. 이 몇 개가 남았어? 두 개가 남았지? 3은 그죠? 한 개 남았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6개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뭐 가볍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출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우는 시간이죠. 말 줄여서 갓순열 그래. 뭘 한다고요? 갓순열. 선생님이 최근에 고3 그 썸네일에다가 갓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갓은 아니지만 재밌게 하려고 해봤어요. 자, 갓순열. 자,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제일 쉬운 걸로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이렇게 세 문자가 있어요. 이거 배열할 건데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자, 일단 요 A는 어때? 구별하기 위해서 같은 A지만 같은 A잖아, 그지? 근데 일본 선생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1, 2로 할게 일부러. 요 배열 한번 시켜볼까요? 그죠? 이렇게. 자, 요거 2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두 개로 볼 수 있죠. 요번에는 자, 배열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2하고 1 써보시고요. 또 마찬가지. 자, B하고 AA. 그죠? 여기다가 얼마? 2라고 2 쓸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B, A, A라 했을 때 얘는 2와 1 되겠죠? 그러면은 요 세 개 가지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6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원투는 원래 있어서 없었어. 없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지워준다고 하면 어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몇 개로 봐야 되겠어? 6개로 봐야 돼, 아직도? 아니죠. 이제는 3개로 보는 거야. 이 두 개를 한 개로 보셔야 돼. 이 두 개를 한 개로 보시고 한 개로 봐서 몇 가지다? 그쵸? 3개로 봐야 되겠지? 근데 그거를 이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은 요 3개를 배열시켜. 자, 배열시키는데 요 배열한 거는 몇 개로 봐야 돼? 그렇죠. 한 개로 취급해. 요 배열해봐야 같은 거니까. 그러면 한 개로 하는 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나눠줘야 한 개가 되는 거야. 그지? 나눠줘야 한 묶음 되잖아. 이게 한 묶음이잖아. 그래서 요 배열한 걸로 나눠줘야 한 개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때? 같은 거를 배열한 거를 나눠줘야 돼. 같은 게 있다면. 그래서 같은 거 있는 개수만큼은 배열해서 한 개로 취급한다는 건 나눠줘야 한 개가 되는 거야. 나눠주기 때문에. 알겠지? 나눠주면 얘를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알겠죠? 꼭 기억해. 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나눠줘야 한 개가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한 개, 이런 거 한 개, 이런 거 한 개.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자, 같은 거를 배열한 거를 한 개로 보기 위해서 나눠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n개가 있어. 자, n개를 배열하면 n팩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a가 몇 개 있어? 같은 게. 같은 게 p개가 있고 같은 게 q개가 있으니까 같은 거 열심히 배열해봐야 한 개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쟤는 배열해서 나누어서 한 개로 취급하는 거야. 마찬가지 얘도 b도 q개가 있으니까 q개도 배열해서 나눈 것을 한 개로 봐야 돼. 여기는 다 배열했으니까 배열한 걸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한 개로 보는 거야. 이거 개수만큼은. 그래서 공식이야. 그냥 외우면 되겠죠? 갓순열은 같은 개수만큼 배열해서 나눠서 한 개로 취급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지? 자, 이제 관련 문제 풀어야 되니까 마찬가지 연습하기 위해서 보기 문제부터 가볼게요. 가시죠? 출발.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가볍게 워밍업 해야 되겠지. 자, 어때? 그쵸. 몇 개야? 4개인데 같은 게 몇 개야? 이거 배열해도 한 개로 봐야 되겠지. 한 개로 보는 방법은 나누어서 구하는 게 한 개로 보는 방법이에요. 약분하면 4개가 되겠지. 4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 네 문자를 배열해보자. 그러면은 4팩이에요. 같은 게 2개가 있습니다. 2팩 나눠주면 12개가 되겠고,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죠. 자, 9팩을 자, 같은 게 몇 개? 4팩 나누어서 한 개로 보시고 3팩 나누어서 한 개로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좀 값이 매우 크죠. 자, 9, 8, 7, 6, 5, 4팩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4팩 곱하기 3팩 하면 되겠지. 자, 여기에서 4팩끼리 약분하시고요. 이 값이 얼마야? 6이죠? 약분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 그렇죠. 97에 63 곱하기 85, 40. 자, 이거 어떻게? 자, 곱하기 잘해야겠네. 자, 그러면 곱하기 해볼게요. 자, 곱셈의 시간이야, 이제. 자, 3, 4, 12. 구구단을 해봐요. 자, 6, 4, 24, 2520 되겠지? 정답은 2520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가볍게 연습했으니까 이제 그죠? 기본 문제 가서 문제 제대로 풀어봐야겠죠. 가시죠. 출발. 기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1번. 자, success. 그죠? 좋은 문자죠. 좋은 단어입니다. 자, 7개 문자를 배열하면 어때? 자, 7팩. 우리 성공해야겠지. 자, S가 몇 개? 3개. 3팩. 그 다음에 C가 몇 개? 2개, 2팩. 그죠? 그래서 최대한 같은 게 몇 개인지 확인해야겠죠? 자,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하시고요. 3팩, 2팩. 여기에서 3팩끼리 약분하시고 2 약분하면 2가 되겠지? 이게 얼마야? 10이죠? 얘는 42니까 얼마야? 그러면은 420개가 되겠지. 그죠? 420개.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양 끝에 S가 오래요. 양 끝에 S. 자,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S를 빼고, S를 2개 뺐죠. 그러면은 U, 그 다음에 CC, ES가 되겠지? 선생님, 이거 S 빼올 때 경우의 수가 있나요? 없어. 같은 거잖아. 아무거나 이 세 개 S 중에서 골라오면 안 돼. 같은 거라서 같은 거니까 골라올 필요 없어.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해도 괜찮은 거야. 그죠? 얘는 경우의 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거라서 이건 경우의 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데리고 올 때 3C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것만 배열하면 되는 거야. 자, 왜 같은, 그러니까 다른 그림 찾기야. 다른 거 S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같은 거잖아. 구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다른 그림 찾기가 경우의 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라서 그냥 한 개로 보는 거야. 알겠지? 이것만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5팩이야. 같은 게 둘밖에 없어, 2팩. 자, 5팩은 120이고요. 2니까 약분하면 6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 자, S가 이웃하래. 그러면 3개 S 이웃하기 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지? 한 개로 취급하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자 U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C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있는 거지. 자, 이제 한 개로 보는 거니까 전체 몇 개로 봐야 돼?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봐야 되겠지? 이거 한 개로 보는 건데 이 안에서 배열해봐야 의미가 없지? 다 같은 S이기 때문에 한 개 취급한다. 알겠죠? 얘는 한 개로 본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거는 둘밖에 안 보이니까 2팩하면 되는 거죠. 자, 한 개로 보세요. 그래서 구해봤을 때 60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제 유제 문제 풀러 가야죠. 출발. 자, 인터넷에 모든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그죠? 그러면은 혹시 안 보일지 몰라서 살짝 늘려볼게요. 자, 인터넷인데 몇 개 문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자, 8팩인데요. 자, N이 2개, T가 2개, E가 2개라서 2팩, 2팩, 2팩 나눠줘야겠지? 그럼 이게 8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얘는 7팩 되겠죠? 자, 7팩 구할 수 있죠? 자, 7팩 어떻게 구냐? 7, 6, 5팩. 120, 얘는 720이거든. 자, 7 곱하기 720. 그러면은 720을 7 곱하면 0, 7, 24, 5040개가 되겠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5팩은 120이거든. 요거는 외워두면 좋아요. 그러면은 좌우로 풀 때 편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풀어볼게. 자,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잠깐 끊어서 할까? 21번 기다리세요. 자, 2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숫자가 좀 안 보일 테니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1, 3개, 2, 2개, 3, 1개. 다 해서 몇 개야? 6개 숫자가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6개 숫자를 써서 모두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개수, 6자리의 개수, 정수가 몇 개냐 물어봤고, 또 짝수가 몇 개 물어봤어. 두 문제예요. 자, 일단 6개 다 나열해보자. 자, 6팩이죠? 6팩인데 3팩, 그 다음에 2팩, 그죠? 첫 번째 정답은, 자, 얘를 풀면 알겠지만 얘는 720. 자, 얘는 6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얼마 이거? 약분하면 120이고 약분하면 60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60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짝수가 몇 개냐 물어보니까 끝에가 뭐가 있어야 돼? 그죠? 2가 있어야겠지? 그러면은 1, 1, 1, 2, 3인데 끝자리에 2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오던 누가 오던, 자, 2가 2개 있지만 누가 오던 같은 답이기 때문에 한 개로 보는 거야. 골라오시면 안 돼요. 그냥 2만 쓰면 돼. 이것만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배열했을 때 어떤 이가 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만 배열하세요. 자, 5팩 3개 배열해봐. 3팩,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120인데 얘 6이니까 약분하면
20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 21번 정답은 60개, 20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22번입니다. 자, 0~1, 3개, 2, 2개 써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야. 자,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 몇 개냐 물어봤어. 그럼 맨 앞에 0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런데 같은 게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선생님, 그냥 전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솔루션, 내가 둘 다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무작위로 막 배열해. 그래서 6팩, 3팩, 2팩 이렇게 구해. 그 다음에 맨 앞에 한마디로 0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 몇 자리 수야? 5자리 수죠? 그럼 안 되겠지?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맨 앞에 0 있는 거를 빼면은, 그죠? 일단 구한 다음에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뺐으니까 6자리 수가 나오겠지. 자, 요거 5개. 요거 1, 1, 1, 2, 2니까요. 요거만 배열한 걸 빼볼게요. 자, 5팩, 3팩, 2팩이야. 자, 이게 얼마지? 얘는, 자, 그죠? 120. 얘는 720. 720인데, 720을 아까 했는데, 그죠? 12로 나눠주면 60개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60개가 되겠고, 빼기. 얘 풀면 얼마 나오죠? 10이 나와, 그지? 그래서 60개에서 10개를 빼면, 그죠? 정답이 얼마야? 50개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 솔루션. 자, 둘 다 기억하세요. 자, 맨 앞에 1이 오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1 쓰면 나머지. 자, 1, 2개, 0, 1개, 2, 2개가 남았지? 이렇게 배열하거나 아니면 맨 앞에 2가 오면 되겠지? 그러면 0, 1, 1, 1, 2. 요거 배열하면 되겠죠? 자, 요거 배열할 경우에 얘는 자, 5팩인데 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요. 자, 얘는 124, 30개가 되겠고. 자, 마찬가지 5팩을 얼마로?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5, 4에는 20 되겠지? 둘 더하면 되겠지? 얼마야? 얘는 50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0을 제거하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1과 2를 나눠서 두 가지를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6건 해갖고 전체 구한 다음에 6자리가 안 되는 걸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풀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답은 똑같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짝수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짝수는 끝자리에 0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어서 이거는 경우를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끝자리에 0 오는 케이스. 그러면은 111, 22, 0 되는 짝수. 자, 요거 짝수니까 이렇게 요거만 배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1자리가 0이 되는 짝수예요. 자, 요걸 배열하면 알겠지만 5팩이고요. 3팩, 2팩이야. 얘는 어때? 10개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 끝자리가 얼마인 거? 2인 거. 그죠? 끝자리 2인 거 알아볼게요. 자, 끝자리 2인 거 어떻게 구해? 여기 0 하나, 1, 1, 1, 2가 되겠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자, 이거를 그냥 배열할게요. 전체로. 5팩인데 같은 거 3개가 보이지? 근데 거기서 뭘 빼야 돼? 맨 앞에 0이 올 걸 빼야 되겠죠? 자, 맨 앞에 0이 있는 거는 요거 1, 3개, 2 하나, 요거 배열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4팩이고요. 같은 게 3개, 3팩이니까 요거 빼면 되겠지? 자, 요거 경우의 수는 20개가 되겠고, 얘 몇 개야? 4개가 되니까 이때 몇 개야? 16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6개랑 10개랑 합쳐서 26개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짝수기 때문에 1자리 수가 0이 되는 거, 1자리 수가 2가 되는 거,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여기 있는 문제 꼭 연습하시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기본 문제 2-10번.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도로망 문제라고 그래. 바로 문제 풀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신 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거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쉬운 걸 한번 연습할 텐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데요. 자, 풀이 방법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배워볼게. 자, 첫 번째는 갓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갓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파스칼 방법이 있어요. 파스칼은 뭐냐면 누적해서 가는 길을 더해가는 거거든. 우리 파스칼 할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요거 더해봐. 2가 되고 1이고요. 더하면 3, 3 이렇게 우리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떨 때는 얘가 편하고
어떨 때 얘가 편할 때가 있어서 둘 다 알면 좋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A인 점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이렇게 오른쪽 3번. 이거는 막 돌아가고 그러면 안 돼. 최단거리라서 가장 짧게 가는 거라서 우회전만 하고 이렇게 오른쪽 직진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오른쪽 3번, 위로 2번 가게 되면 어때? 최단거리로 가게 되죠. 여기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최단거리라 이해할게요. 그래서 A로부터 B로 가는 방법이 뭐 얘를 먼저 사용하든 얘를 먼저 하든 관계없거든. 이렇게 가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간에 오른쪽 3번, 위로 몇 번? 2번 가면 되잖아. 그지? 요 순서는 어차피 막 순서 배열해도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배열하면 되거든요. 자, 5팩 같은 거 3팩, 그래서 2팩. 이 방법으로 풀면은 10가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하는 방법이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5팩 한 다음에 같은 거 3개, 그죠? 같은 거 2개에서 이렇게 구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건 뭐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더해 갈 건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파스칼 방법으로 더해 가보자. 여기 한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죠? 여기 길이 모여 안 모여? 모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오는 방법이 2가지 길이 있겠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가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모인다고 하면은 여기 오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야. 더하면 3가지가 되겠고, 더하면 6가지 되겠고, 자, 여기 한 가지가 되겠고, 더하면 4가 되고요. 합치면 10가지. 이렇게 해도 10가지 답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 근데 이건 언제 쓰는 게 좋으냐면 좀 불필요할 때가 있어. 이렇게 좀 너무 어려울 때 있단 말이야. 그때는 이 방법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풀어볼 텐데 최단거리 길이 몇 개가 있냐 물어봤어. 그럼 일단 1번부터 알아볼게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지. 중간에 이런 걸 만들어놨어. 지름길. 그래서 지름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뭐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만 최단거리가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몇 개야? 4개인데 같은 거 2개가 있고 같은 거 2개가 있으니까 얘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6개 이렇게 1번 답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야?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서 A에서 P를 거쳐서 이제 B로 가는 최단거리 길이 몇 개가 있냐? 자, 그림이 살짝 확대시켜가면서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A점에서부터 P로 거쳐서 B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여기만 가야 돼. 자, P까지만 가야 돼. 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P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여기만 구해보시고 가고 가야 되겠죠? 구한 다음에 곱해 주는 거야. 여기만 따로 구한다면 3팩. 그죠? 왜? 하나, 둘, 3개니까. 근데 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가 있죠? 2팩으로 나눠주세요. 자, P에서부터 B로 가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5, 6개.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고 같은 게 2개가 보이지? 이렇게 풀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이거 값이 3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6, 5인데 4팩 약분하면 6, 5가 남지. 6, 5인데 2 약분하면 30인데 15가 되겠지. 하여튼 이렇게 될 거고 풀면은 45가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번을 풀어봤어요. 자, 사실 3번이 중요한 내용인데 3번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3번은 뭐냐?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보시면 대각선 요 길은 갈 수 없대. 여기 못 가. 여기 X. 가면 죽어 여기는. 알겠지? 여기 어떤 동물이 있어. 사자. 가면 죽어요. 자, 우린 그래서 여길 빼고 갈 수 없을 때 최단거리 길 몇 개 있냐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케이스는 파스칼 방법도 이제 할 수 있어. 사실 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거 할 게 아니라 예를 배우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 있는 경우 거점을 잡는 게 포인트야. 거점. 그죠? 거쳐가는 점이야. 알겠지? 거쳐가는 점을 말 줄여서 거점이라 그래. 거점. 자, 제목이 뭐냐면 이거야. 이게 중복되면 안 되고 지나갈 수는 있으나 지나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복되어서는 안 돼. 중복되지 않는 점이야. 중복되지 않는 점.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돼. 바리게이트. 우리가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떤 범인이 도망가는 거야. 근데 경찰이야. 그러면은 바리게이트를 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바리게이트를 쳐서 한마디 도둑이 빠지지 못하게 그런 최소한의 점을 잡아준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디다 잡아야 되겠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잡으면 안 돼. 겹치면 안 되거든. 여기다 잡아주는 거 이런데. 그러면은 딱 잡아주면 일로 와도 걸리고 일로 와도 걸리잖아. 그죠? 한마디로 이런 점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야.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는. 그래서 이런 점들 바리게이트, 그러니까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범인이 갈 수 없도록 바리게이트 쳤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런 점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인데 그런 점을 말 줄여서 거점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나갈 수 있고, 그죠? 꼭 지나가야 되고 중복되지만 않는 점을 잡았다.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바리게이트를 쳐서 도둑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중간에 검문소를 잡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점을 잡아서 경우의 수 구해볼게요. 자, 이거 처음 연습하면 처음에 이상하긴 한데 근데 또 하면 할수록 재밌어 이 문제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딱 잡아 검문소를. 그죠? 그러면 절대 이 범인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지금 못 가는 길이야. 그 여기다 점을 잡아주면 내 이름을 여기다가 Q로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 점을 P 써 있고요. 이거 R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A에서 E에만 거점만 보세요. 거점만. 저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거야. 이런 방법이 있다 생각하면 되고. 중복되면 안 돼서 그래. 중복되면 안 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죠? 빠진 거 없이 다 구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거점들은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주면 돼.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잡으면 겹쳐지잖아. 여기 겹쳐져. 근데 그죠? 하여튼 이 다음에 다 뚫고 지나가니까 안 된다고. 자, 이거 A로부터 Q까지 얘만 보세요. 얘만. 한 가지죠. 자, Q에서 B로 보세요. 자, Q에서 어디로 본다? B로 보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6팩인데 같은 게 5개 있어. 5팩. 얘는 6개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에서 P로 갑니다. 여기로 가요. 자, P에서 B로 가야 되겠지? 아까 여기 해놨지 이거 이미. 똑같아 아까 이미. 2번하고 답이 똑같아요. 45가지. 그 다음에 A에서부터 R로 갔다가 B로 가는 거는 한 개에다가 얘만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하나, 둘, 얘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6팩인데 2팩, 4팩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자, 얘는 아까 이미 6개 해놨고 45개 해놨고요. 그러면 얘 몇 개? 얘는 15개가 되겠지? 15개 더하면 얘는 21개. 둘 더해주면 66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6개, 3번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런 거점을 잡아주는 게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약간의 응용 문제. 근데 어렵지 않죠? 범인이고 얘가 갈 건데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바리게이트를 딱 잡아주는 방법을 생각하면 이 점을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자, 다음 문제, 유제 문제 풀어봐야죠. 가볼게요. 출발. 이제 유제 문제 풀어봐야지. 이렇게 오른쪽 말고 아래쪽에 있어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가 먼저 물어봤어.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문제는 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데 같은 게 5개죠? 5팩, 여기 4팩이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9 곱하기 8 곱하기 7, 6, 5팩과 5팩 약분해 주시고요. 4팩, 그죠? 4, 3, 2, 1이지. 그러면은 3에 1을 약분하고 2가 되겠죠. 7이 14, 9, 4, 36. 첫 번째 답은 126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1번은 가볍게 답을 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A에서부터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인데, 그죠? P를 거쳐가라 했으니까 거쳐가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만 가야 돼. 여기만 갔다가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A에서 P로 갔다가 이렇게 B로 가는 거예요. 자, P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팩. 자, 같은 게 두 개, 2팩 곱하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6팩 같은 거 3팩 여기도 3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구하면 되겠죠? 자, 얘는 3. 자, 얘는 자, 6 곱하기 5팩을 써주시고 얘는 얼마야? 6이죠? 또 6이지? 그죠? 약분 해주시고요. 자, 얘는 120이 나와요. 120이 나와요. 자, 약분하면 20이 되겠지? 20이랑 3 곱하면 그쵸? 6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답도 2번 답은 60개. 아까는 얘는 126개, 얘는 60개. 그죠? 자, 근데 3번은 P를 거치지 않고 가래. 그러면 전체에서 거쳐가는 거 빼면 되겠죠. 얘는 6건.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서, 이게 전체죠? 거기에서 거쳐가는 걸 빼면 거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60개를 빼서 이런 식으로 6건으로 풀면 됩니다. 66개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출발. 자, 유제 문제 가볼까요? 자, 이 그림처럼 이런 길이 있는데, 자, P랑 Q를 거치지 않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에서 찾고 있어. 그러면 그림을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기 P 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Q도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B까지 최단거리 가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거점을 잡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갈 수 있는 곳만 여기 색을 내칠해 볼게.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이리로 가면 안 되니까 안 가게끔, 일로 안 가게끔 피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 뭐 여기 안 가면 여기 가면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이거 가면 안 돼. 그래서 갈 수 있는 곳만 이렇게 색을 칠해서 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구해 볼게요. 자,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첫 번째 여기 구한다고 치면은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겠고요.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지? 3팩을 2팩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온 다음에는 두 가지가 돼. 여기 두 가지. 그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답은 2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저는 여기 파스칼 하면 안 될까요? 해도 괜찮아. 그지? 파스칼 한번 해볼까? 재미로? 자, 재미로 한번 해볼게. 파스칼. 만약에 이거를 약간 좀 이렇게 안 하고 파스칼 방법도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가는 길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연습할 겸 해서 자, 한 개가 되는 0이야. 빵! 그럼 주고 우리 더하면 4가 되고요. 0 더하기 4가 되겠지? 이게 4. 이게 4 더하면 8, 4, 자, 더하면 12. 자, 이게 4. 얘는 빵이야. 더해도 빵. 가면 죽으니까. 12. 빵 더하기 12는 12가 되겠지? 자, 12. 이렇게 해서 24.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파스칼도 괜찮고, 팩토리얼 해도 괜찮고요. 하여튼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 출발. 이 문제는 여기에는 갈 수 없는 길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물어본 게 뭐야? P를 거쳐가지 않고 가는 방법. 아까 얘기했지만 거쳐가지 않고 할 때는 6건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거쳐가는 걸 구해서 빼보자고요. 자, 그런데 전체 구할 때 있잖아. 일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일부러 여기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그래야 구하기 편하니까. 자, 전체를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전체가 9팩이야. 그 다음에 자, 어때?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5개. 같은 거 5개. 여기 4개. 4팩. 이게 전체 되는데 거기에서 원래 이거 없던 거죠? 빼야 돼. 그러니까는 요거 두 개는 이렇게 빼주세요. 그죠? 자, 두 개 뺐어. 여기는 어차피 한 가지인데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는 얘가 전체가 되는 거지. 자, 빼기. 이제 뭘 뺄 거야? 거쳐가는 거 빼야 되겠지? 거쳐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거쳐가는 거지. 자, 이거를 빼면 되는 거야. 자, 구하면 알겠지만 하나, 둘, 세 개. 얘는 3팩. 자, 같은 거 2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팩, 그 다음에 3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P를 거쳐가는 거야. P를 거쳐가는 거, 거쳐가는 수를 빼보자 이거지. 자, 그럼 답은 거쳐가지 않겠죠? 자, 얘를 구하면 알겠지만, 자, 어떻게 돼? 얘는 9, 8, 7, 6, 5팩인데 5팩이랑 얘는 약분하고요. 4팩은 4, 3, 2, 1 되겠지? 자, 6이랑 약분해주고 4, 2, 8 약분해주면 자, 그죠? 126이죠? 자, 126인데 2 뺐으니까 2 빼면 어때? 여기는 124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전체가 되겠고요. 2 뺐어요. 알겠지? 자, 거기에서 얘를 구해보자. 얘는 3. 어때? 얘는 풀면 6, 5, 4, 3 약분하고 6, 20 되겠네. 자, 그러면은 124에서 60을 빼니까 답은 64가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 출발. 이 문제 세 문제나 풀어야 되는데 각각 그림을 좀 확대시켜서 설명해 볼게요. 자, A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최단 거리 문제. 자, 이거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파스칼로 해도 괜찮고 팩토리얼 괜찮아. 근데 만약 팩토리얼로 풀겠다면, 가순열로 풀겠다면 반드시 뭘 잡아줘야 돼? 그렇죠. 거쳐가는 점을 잡아줘야겠지. 생각해봐. 이 범인이 막 가고 있어. 그럼 내가 경찰이야. 그러면은 검문소를 이제 세울 거 아니야? 바리게이트. 어디다가 딱 하면 될까? 그쵸? 여기 딱 해야 될 거죠, 여기는? 그죠? 그러면은 딱 걸리겠지,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런데. 이런 데다가 잡아두면은, 그죠? 못 가겠지. B까지, 그죠? 이런 점들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인데, 중복되지 않는 그런 점들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범인이고 가는데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데다가 검문소 설치하면은 잡힌다는 거지. 자, 첫 번째 P,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 표시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A로부터 P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자, 두 번째는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세 번째는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해보자. 자, 첫 번째 방법은 A, P, B. 여기. 자, 얘만 봐야 되겠지? 얘만. 그러면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 그 다음에 4팩. 그죠? 같은 거 쭉 가면 되겠지?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5가지 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이제 지워가면서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AQB. 자, AQB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자, 5팩. 그 다음에 2팩, 3팩. 2팩, 3팩. 곱하기. 자, 하나, 둘, 셋, 넷, 4팩. 그 다음에 요거는 3팩. 자, 그럼 얼마에는 10. 얘는 4.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40개. 자, 또 마찬가지 지워가면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 자리에 R이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A에서 R로 갈게요. 자, R로 가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5개. 5팩을 3팩, 2팩 하면 되겠지? 3팩, 2팩. 그죠? 3팩, 2팩. 3팩, 2팩. 자, 하나, 둘, 셋, 넷. 얘는 4팩이야. 자, 2팩, 2팩 되겠지? 자, 10 곱하기 얘는 24인데 4 약분하면 6 되겠죠? 60개. 해서 더해봤더니 얼마가 돼? 그쵸? 105가지 되겠지. 그래서 1번 답은 몇 가지? 105가지 구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거점을 잡는 게 약간 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는 파스칼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요. 보세요. 자, 1, 1. 자, 2, 1. 더하면 3. 1, 3, 1, 4, 6. 여기는 10. 같이 가야 돼. 알겠지? 한쪽 만쭉 가지 말고. 자, 1, 4. 자, 1, 5. 여기는 10. 15. 그죠? 더하면 20. 여기는 더하면 35. 자, 10. 여기는 30. 10. 여기가 40. 여기는 65. 더하면 105가 되겠지? 이렇게도 괜찮고요.
자, 빠른 방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한테 보니까 이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해. 근데 실수하면 안 되거든. 알겠죠? 자, 이제 2번 가볼게. 자, 이렇게 해서 1번 풀었고, 이제 2번 가보자. 자, 2번도 마찬가지. 자, 어떤 상황인지. 자, 그림을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2번은 이건데, 이거는 팩토리얼로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여기 아예 못 가니까. 그죠? 선생님 저는 할래요. 점 잡아서. 괜찮 나쁘지 않아. 여기 점 잡고, 점 잡아서 가면 돼.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런 경우 나는 그래. 이게 못 가잖아. 그지? 파스칼이 쉽다는 거야, 이거는 혹시. 자, 1, 3. 이게 훨씬 빨라요. 얘는 오히려 이게 텅 비어 있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어. 자, 1. 그죠? 여기 1이야. 여기 조심하세요. 1이고요. 이거 못 가기 때문에 길이 없잖아. 1. 여기 2가 되고 1, 3. 얘는 5가 되죠? 얘는 8. 그죠? 1. 4가 되고 4, 4. 더 뭐가 되겠지?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9. 얼마 이거? 14. 얼마? 17. 그죠? 3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이런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해서 자, 파스칼 방법 한번 잘 이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학교 시험에 특히 3번 같은 게 잘 나와. 3번 같은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 거점을 잡는 방법하고 파스칼 방법 둘 다 해보는 게 좋아요. 둘 다 연습해. 알겠지? 자, 먼저 거점을 잡는 방법이 내가 어디다가 바르게 쳐야 그죠? 이 범인이 B까지 가는데 못 갈까 하는 생각하면 되겠지. 검문소를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가다 막히고 막히고 막혀. 절대 B로 못 가는 거야. 그지? 이렇게 물 셀 틈 없이 검문소를 잡아주는 거야. 그럼 이름을 써볼게. P, 여기다가 Q, 여기다가는 R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고, 세 번째 방법은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어. 이 세 가지 구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방법은 P는 이 한 가지야, 이거는. 그죠? 한 가지.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Q.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는?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은 5팩을 4팩으로 나눠줘야겠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자, 8팩을 7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자, 5 곱하기 8. 여기는 40. 자, 이렇게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R로 가는 거. 자, R로 가는 거. 자, 이렇게 가서 R로 갔다가 또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A에서 R로 가는 건 한 가지. R에서 B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자, 7팩을 5팩과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7, 6, 5. 5는 약분하고 7, 6, 42, 21. 그죠? 그래서 21, 1, 40 더하면 22, 62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거점을 잡아주는 게 나는 아직도 편하지가 않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파스칼. 알겠죠? 자, 더해가는 방법을 써보자. 자, 여기 1, 1. 1로 가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더해줘야 돼. 알겠죠? 여기 하나고요. 여긴 두 개. 여기 하나, 3, 하나, 4, 하나, 5, 하나, 6 이렇게. 여기 가면 죽어요. 가면 빨리 죽어. 우리 큰일 나. 자, 1. 자, 더하면 0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 가면 안 돼. 자, 0 더 1이 1이죠? 자, 여기 0. 자, 4 더하기 0은, 4, 빵이 가면 죽어, 우리. 자, 가면 어때? 얘는 5가 되겠지? 자, 5랑 6 더하면 11 되겠고요. 여기 5가 되겠고, 16. 여기 5가 되겠고, 21. 이쪽 방향 더해줘야 돼. 5가 되겠고, 26 이런 식으로. 자, 여기 1 더하면 얼마? 6 되겠죠? 32. 자, 1, 2, 1, 3. 여기 3, 6, 4, 10, 20. 그 다음에 더하면 42, 더하면 62가지. 이렇게 해서 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둘 다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도 가볼게요. 출발. 이 문제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 1번은 쉬운데 2번 같은 케이스가 뭐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안 된다. 여기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2번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 요 방법도 두 가지로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1번 가보자. 자, PQ는 안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전체를 다 구해놓고
P를 지나는 거 또는 Q를 지나는 거 그죠? 그거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전체가 뭐야? 자, 전체부터 알아볼게요. 전체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8팩을 5팩과 3팩으로 나눠보니까 8, 7, 6, 3, 2, 1, 8, 7 얼마야? 56이 전체가 되겠지? 자, 거기에서 우리가 어때? A에서 P로 갔다가 그죠? B로 가는 거. 이게 P를 지나간 경우죠. 자, 그지? 그 다음에 A에서 Q를 지나서 B로 갈 수 있어. 그죠? 이것도 Q를 지나간 건데 선생님 동시에 지날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되지. 이거는 이렇게 가니까 절대 Q 안 지나. 얘도 일로 가니까 절대로 P 안 지나. 그러니까 동시에 지나는 거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시에 지나는 게 있다면 그건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또 빼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야. 얘는 그냥 겹치는 거 없이 여기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전체 구했고요. 얘 구해보자. 자, A에서 P, B 가는 거. 자, 여기 3, 그죠? 여기 3 곱하기. 자, P에서 B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Q 가는 거는 이게 4가 되고요. 자, Q에서 B 가는 거 6 되겠죠? 이제 하다 보면 빨라져, 이게. 그래서, 자, 얘는 15개, 얘는 24개. 자, 전체 56에서 39를 빼야 되겠지? 얼마 될까? 자, 56 빼기 39. 그러면은, 자, 17. 그죠? 정답은 17개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괜찮지? 자, 근데 2번 구하는 케이스 잠시 지우도록 할게요. 2번 잘 풀어볼게. 자, 2번이 좀 어려워.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직진과 우회전은 괜찮아. 하지만 좌회전은 할 수가 없대. 이 두 점에서.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여긴 점에서 올라가는 건 돼, 안 돼? 이거 허락돼. 그치? 여긴 점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허락이 되는 거야. 직진과 우회전 허락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오는 거 있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얘도 허락돼. 직진이기 때문에 허락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그러면 구하면 되겠네. 그죠? 결국 여기 있는 점에서 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어떤 점을 거쳐가는 걸 빼면 되겠지. 마찬가지 얘도 자, 여기 이렇게 가는 거는 직진은 허락되거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안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도 여기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걸 빼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점에다가 거점을 잡아서 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구해서 빼면 되겠죠? 직진 허락되고, 그죠? 올라가도 된단 말이야. 얘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 되는 케이스 요거 두 개 보이지? 거기다가 점을 딱 잡아줘, 이렇게. 점을 잡아.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점을 이렇게 잡아주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오는 것만 빼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전체인 경우에서 이 두 개 빼낼 건데 이 점을 내가 P1이라 하고 이 점을 P2로 할게. 마찬가지 얘도 Q1이라 하고 이 점을 Q2로 할게요.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전체 구하고 좌회전한 걸 구해서 빼면 되겠죠? 그럼 전체 아까 했어, 그죠? 전체 어때? 전체 구하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니까 8팩이고요. 자, 5팩, 3팩이야. 자, 그러면 8. 전체는 8, 7, 6 되겠고 6이니까 약분하면 56까지. 전체인데 거기에서 뭘 뺄 거냐면 여기. 자, 좌회전 되는 경우 이렇게 갔다가 그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걸 빼자는 얘기야. 이게 바로 좌회전 되는 케이스야. 그래서 A에서 P1 갔다가 P 갔다가 P2 가서 B로 가는 이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거 빼란 얘기야. 왜? 좌회전 안 되니까. 마찬가지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죠. 그지? 마찬가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가 또 이렇게 가는 케이스. 그죠? 자, 이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좌회전 뺄 거야, 선생님이. 일단 Q1까지 가서 좌회전이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자, 얘를 구해보자. A에서 Q1 갔다가 Q1에서 Q 갔다가 Q에서 Q2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가는 케이스야. 자, 구하면 알겠지만 이게 몇 가지? 하나, 둘, 요거 세 가지 맞죠? 3팩, 2팩 나눠주면 세 가지야.
자, 그다음에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세 개니까 3팩, 2팩 나누면 세 가지. 그래서 얘는 9개가 되겠지. 한마디로 좌회전하는 경우를 빼란 얘기지. 못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 56개에서 1 플러스 9를 빼면 되겠지. 답은 그래서 46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전 이거 좌회전 이거 저 어려운데요. 그러면 문제가 또 달라지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 배우자. 파스칼도 배우자. 파스칼도 할 줄 알면 되게 재밌어요. 자, 파스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 자, 같이 따라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1, 2야. 1, 3이야. 그죠? 근데 잘 봐야 돼. 자, 여기 올라가는 건 돼.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가야 돼? 여기 2만 원래는 4인데 원래는 4야. 4지만 이게 빠져야 돼. 요거 1 못 가니까 자, 1과 2만 더할 수 있어. 그죠? 1 요거 빼고 이렇게 얘만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만 조심하세요. 자, 1. 자, 더하면 3이지? 자, 이제 더하면 6이 되겠고 얘는 9가 되겠고 1 여기 4가 되는. 이제 조심해 봐. 자, 1 4 네 가지인데 원래는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 10. 그런데 직진은 되잖아. 직진은 되기 때문에 1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3이 못 가. 3이 못 가. 얘가 못 가기 때문에 그죠? 3 못 더해. 1만 더해 줘야 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만 더할 수 있어. 7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요 3은 갈 수가 없다. 왜? 좌회전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자, 파스칼 방법 기억하시고요. 16. 자, 1. 얘는 5가 되겠지? 1, 6 되겠고. 자, 얼마? 12. 여기는 28. 여기는 18. 더하면 46까지. 이렇게 해도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못 더하고 여기 중간 빼고 이렇게 됐다는 것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요것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또 구하면 되니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도로망까지 배웠어. 자, 도로망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야? 그쵸, 원순열. 이 원순열은 일반고에서 이제 내용이 제어가 됐고요. 특목고에서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위해서 원순열 수업 들어갈게요. 가시죠. 출발. 이제 네 번째 파트 원순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순열은 2022학년도 개정수학부터 교육과정에서 제외가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수능에서 빠질 겁니다. 그러나 특목고에서 과학고에서는 또 영재고에서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고요. 좀 깊이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실력 정석에서 또 다뤄볼게요. 자, 기본적인 내용 좀 배워볼까요? 요 관심 있는 분은 배워보시고 선생님 저는 원순열 안 할래요 하시는 분은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간단하게 몇 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원순열 이렇게 원처럼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A, B, C, D 앉아있어. 원탁에. 근데 움직여. 돌려봐. 회전해 봤더니 A, B, C, D 이거 둘은 어때? 같은 그림이죠. 왜냐하면 그림을 돌렸을 때 순서가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순서를 보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야. 얘 일로 와서 A, D예요. 자, A, B, C, D 똑같아. 왜? 순서가 안 바뀌어서 그렇지. 마찬가지 또 이렇게 왔어요. A, B, C, D 똑같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같게 보니까 몇 개로 봐야 돼? 전체를 한 개로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뭐 막 앉았다고 친구들이 막 밖에 있다가 원탁에 앉았어. 이렇게 막 앉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앉으면 전부 다 그림은 같은 거라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본단 말이야. 그냥 헷갈리겠죠.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자,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네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그러면 이렇게 막 앉다 보니까 뭐 어떤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자는 거야. 기준. 그래서 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A를 딱 고정을 시키세요. 너는 움직이지 마. 미리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렇게나 앉아도 상관없겠지. 막 앉아. 그러면 다 다른 거야. 그지? 그러니까는 그때는 요 세 개만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원탁에 앉혀서 4명을 원탁에 배열할 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그 원순열 문제에서는 한 사람을 빼서 뭘 시키면 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들만 배열하면 되겠지. 전체 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빼서 뭘 시켜? 그죠? 이거를 기준 잡아서 얘를 고정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배열했다는 공식이야. 만약에 4사람이지만 전체가 만약에 n개였다면
자, n개였다면, 그럼 n개에서 하나 빼서 배열하는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자, 원순열 회전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 빼서 배열한다. 하나 뭐야? 기준 잡아주는 거야. 자,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또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있어. 이건 뭐냐면 그냥 4팩 구해. 구하고 이 4개는 어때?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4개를 몇 개로 봐야 돼? 4개를 한 개로 보는 거야. 그치? 우리는. 그러니까 한 개로 어떻게 봐야 되겠어? 그쵸? 4로 나눠줘야겠지? 같은 그림이 4팩 안에는 4팩 속에는 같은 그림이 4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 한 개로 보니까 4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얼마? 이것도 3팩이죠? 이렇게 푸나 답은 똑같은데 생각은 달라. 알겠지? 생각은 달라. 그 두 가지를 다 알면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 만들어주면 이거야. n팩 하다 보니까 같은 게 몇 번 나온다? 같은 게 n개씩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하다 막 앉았지만 n팩 돌려봤지만 막 회전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n개씩 존재해. 그래서 n개로 나눠서 한 개로 취급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보겠다 이거야. 알겠죠? 하여튼 구하는 방법은 생각은 달랐지만 답은 똑같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기준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 구한 다음에 같은 그림만큼 나눠준다. 한 개로 취급한다. 그런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순열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보기 문제 가봅시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5종류의 구슬이 있어요. 자, 일렬로 나열하래. 그러니까 구슬을 A, B, C, D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일렬로 그냥 배열시키는 거야. 그냥 직순열. 5팩 되겠죠? 5팩. 얘는 120개 구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원형. 뭐야? 원순열. 알겠지? 자,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D, E 해놓고 한 사람을 고정을 딱 시켜. 그지? 그래서 5개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들만 배열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24개. 이렇게 보기 문제. 워밍업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 출발. 자, 보기 2번. 자, 2개의 A, B 원탁이 있어요. 자, A 원탁. 여기는 A 원탁, A 원탁. 여기는 B 원탁이라 할게요. 자, 근데 A에는 어른 4명. 자, 어른 A, B, C, D가 있고요. 자, 여기는 어린이가 있어, 어린이. 1번 어린이, 2번 어린이, 3번, 4번, 5번, 6번 어린이. 뭐 어른은 어른대로 앉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앉으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 되겠지 뭐. 그죠? 동시에 하니까. 자, 어떻게? 어른 4-1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어린이도 자 6-1의 팩토리얼. 끝났네. 자, 3팩 6, 5팩 120. 답은 720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고요. 자, 이제 기본 문제 들어가 볼까요? 출발. 이 문제는 이거를 뭐라 그러지? 제목이 유사 원순열 그래. 자, 유사한 원순열이다. 그러니까 원순열로 푸는 거 맞는데 똑같진 않아요. 비슷할 뿐이야. 알겠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오늘 딱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8개가 있긴 한데 8개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5, 6, 7, 8개. 그죠? 자, 이거랑 얘랑 뭐가 다른지 비교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다 생각해봐. A 여기 있다 생각해봐. 얘 같은 경우는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어때? 그림이 달라요? 같아요? 이건 다른 거죠? A가 일로 오는 거 어때? 얘도 다른 그림이야. 다른 그림. 그죠? 위치 다르니까. 얘도 어때? 얘도 다른 거 맞죠? 하지만 얘가 일로 오면은 회전을 시켜봐.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얘랑 어때? 돌리면 알겠지만 같은 그림이야. 그러니까 얘랑 같은 그림이고 얘도 얘랑 같은 그림이고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다른 거가 4개가 더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하지만 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여기 앉던 돌리면 여기 있던 어때? 둘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얘는 안 따져. 그냥 구하면 돼. 그죠? 근데 얘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거는 다른 경우로 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푸는 방법이 그래요. 자, 일단 8개니까 푸는 방법이 원순열 사용한다. 자, 일단 원처럼 보시고
8-1의 팩토리얼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는 같은 거지만 얘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8팩, 또 이런 경우 또 8팩, 이런 경우 8팩, 이런 게 8팩에서 곱하기 4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4번 나와, 다른 게. 달라, 위치가. 여기 있는 거 그림하고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게 4번 더 나온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4개가 있는 거야. 이런 거 8팩, 이런 거 8팩 1팩, 이런 거 8팩 1팩, 요거 7팩, 뭐 이렇게. 알겠지? 하여튼, 자, 위치가 다른 게 몇 개 있다? 4개에서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저 헷갈려서 하나 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잡아. 예를 들어서 더 쉬운 걸로 해볼게. 자, 그러면 어때? 암기하면 되겠죠? 자, 구해볼게. 6-1팩인데, A가 여기 있는 거 어때? 다 틀리죠? 곱하기 얼마? 3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그림, 여기 있는 그림 다 따로따로야. 알겠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줘야 돼.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원순열, 이렇게 되는 원순열, 그 원순열 다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700 곱하기 4. 숫자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1번 답을 써주세요. 자, 두 번째, 2번 볼게. 자, 2번은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앉을 때 각 쌍의 부부가 이웃하는 방법이래. 그럼 이웃하면 되겠죠. 부부가 몇 쌍이야? 4쌍 부부기 때문에 이렇게 1쌍, 2쌍, 3쌍, 4쌍이 되겠지? 그러면 이웃하니까 어때? 한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본다면 전체를 몇 사람으로 봐야 돼? 4사람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4-1팩 하고 나서 각각의 위치를 어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를 4번 해줘야 돼.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은 3팩이면 6이 되겠고요. 얘는 16대니까 그렇죠? 96까지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순열 뭐 할만하시죠? 유제 문제 가서 또 다양한 문제 만나볼까요? 출발. 가볍게 문제 풀어볼게. 자, 정육각형이지만 뭐 그죠? 돌리면 어때? 다 같은 그림이지. 그래서 그냥 원순열 편하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5팩. 이게 몇 개야? 그렇지. 120개. 자, 마찬가지 원순열 같은 거죠? 돌리면 똑같아. 그죠? 얘도 원순열 돌려도 회전하면 같은 그림이라서 그냥 원순열처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개. 자, 세 번째도 아까 배웠어요. 그죠? 요거는 어떤 원순열이야? 요거는 유사원순열. 그래. 자, 그러면 6개니까, 그죠? 6-1의 팩토리얼. 일단 구해. 원순열로.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어때? 그쵸? 다르게 본단 말이야. 곱하기 얼마? 3. 그래서 5팩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자, 120 곱하기 3 하기 때문에 답은 360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그죠? 유제 문장이 더 남았나? 네, 갈게요. 출발. 유제 29번. 자, 부모와 4명 다 해서 6명이죠? 자, 부모가 서로 어때? 이웃하게 하는 방법.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이웃하게 앉아 계세요. 자, 남은 자녀 4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웃하니까 몇 명으로 봐야 돼? 그렇죠. 1명을 봐야 되겠지. 사이좋은 엄마 아빠. 자, 어때? 5-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2팩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순열이기 때문에 구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곱하시면 되겠어요. 자, 24 곱하기 2 해서 답은 48가지. 자, 두 번째. 요번에는 부모님 마주 앉아 있어. 좀 이상하겠다, 그죠? 부모님 마주 앉으면, 어우, 썰렁하니. 부모님 마주 앉으면 좀 무서워, 괜히. 자, 근데 이거 몇 가지로 봐야 돼? 그죠? 이거 원순열이야. 회전해봐.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지만, 자, 하나 빼서 배열해야 되겠죠? 일단 부모님이 딱 마주 앉았어. 마주 본다는 건 돌리면 같은 거라 한 개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자녀를 이제 막 앉히는 거지. 뭐, 여기 자녀 막 앉아라, 이거야. 일단 자리만 만들어 놓고, 4사람이 막 배열하면 되겠지? 이렇게 놓고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앉을 사람 막 배열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곱하기 4팩 하면 끝이야. 자, 이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얼마다? 그쵸? 24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마주 본다는 건 무조건 한 개로 본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연습 문제 풀어서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볼까요? 가실래요? 출발.